자, 오늘은 삼수함수 근판별에 대한 얘기고, 이 근판별은 뭐 그냥 거의 시험 문제는 100% 유형이야. 100%.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그냥 100%예요. 우리가 이차함수에서는 당연히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근판별을 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별식에 집어넣어갖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별했고, 그 다음에 제한 범위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함수값, 판별식, 그 다음에 축 이런 거 따지면서 했습니다. 근데 3차함수는 이제 상황이 다르지. 3차함수부터 뭐 4차함수, 이제 9차함수에 대해서는 미분을 가지고 이제 근에 대한 판별을 하게 되고, 그래도 기본기는 바뀌진 않아요. 자, 3차함수에서 3차함수를 근을 판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인수분해야. 기본기는 당연히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이 눈에 보인다면은 굳이 근 판별 안 해도 되는 거지. 근이 눈에 있어. 근데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을 다 알려줘. 근데 근 3개 중에서 뭐 1개만 알려주든지 2개만 알려주든지 그래. 그래서 키로 문항들 보면은 근을 많이 알려줘. 그래서 3차 함수에 근을 몇 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근이 어떻게 되겠니? 이제 이거를 물어요. 그게 이제 고난이도 문항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야. 그래서 막 너무 잔인하게 근 3개를 다 판별할 수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근 하나가 어디쯤에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 판정하게끔 하는 문제가 오히려 고난이도 문항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제 해서 어쨌든 근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 근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빼기 1 여기 요 근 하나는 찾아냈어. 나머지 이쪽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2차 함수가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근 하나가 배제가 되면은 나머지 이쪽에서 뭐 이제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근 판별을 할 때 이제 인수분해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이게 fx는 gx 함수 분리라 그래요. 함수를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fx는 gx 이런 꼴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2개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2개를 그려서 얘네 교점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함수와 뭐 직선, 3차 함수와 그냥 뭐 외부의 점 하나, 아니면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도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편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근의 개수가 이제 바뀌는 이 상황이 이제 접할 때가 많이 나와. 접할 때. 그래서 접할 때를 잘 다루고, 접할 때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근과 개수의 관계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함수 분리를 해서 어쨌든 요 그래프 2개의 교점을 판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3차 함수의 근을 판정하는데 F'의 근을, 이거의 근을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을 판정을 해.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근을 판정을 못하겠으니 도함수의 근을 판정을 해서 여기 알파와 베타의 근을, 그리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얘네 근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F알파와 F베타의 요놈의 부호를 따져보게 되죠. 이걸 따져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근에 판정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얘 근 말고 그 다음 F 2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도 근을 판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F로도 판정이 되고 F'로도 되고 F'로도 돼 원래는. 근데 이제 가장 편한 게 이제 F인데 F로서 계산이 안 될 때는 F'으로 당연히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너무 고지식하게 F로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F로 안 되면 F'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풀어봅시다. 자,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근판별 해놓고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과 한실근, 근 2개일 때 한실근과 두 허근,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봤을 테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실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알파 집어넣고 여기 베타 집어넣어서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이게 음수다. 이렇게 하면은 세실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근 판정 중에서, 근 판별 중에서 F 알파, F 베타, 그러니까 극대극소로 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은근히 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방법, 얘를 어쨌든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써요. 이게 1순위야. 이게 1순위고, 사실 이건 한 3순위쯤 됩니다. 막 엄청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0이 되면 중근을 갖게 되겠지. 중근 형태는 뭐 굳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형태. 이렇게. 여기 알파나 베타.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 형태. 그 다음에 F 알파, F 베타가, 부호가 같아서 0보다 크게 되면은 실근을 하나를 갖게 됩니다. 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요 정도 보시고, 근판별을 할 때, 자, 이제 거기 실전 근판별에서 보시면 예시 1번 한번 봅시다. 예시 1번에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 자, 얘를 이제 할 때, 푸는 방법이 진짜 많아.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알아야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정도는 그래도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체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은 하죠.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찾고 극대극소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근판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고정된 함수와 고정되지 않은 함수를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놓고 그래프를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제일 많이 써야 돼요, 너희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F랑 이제 G 함수로 들어가서 F 빼기 G 함수 HX라고 하는 거를 또 세팅을 하게 돼. 이게 다 이어지고 수능에는 요 빼기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구조상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어쨌든 얘를 제일 잘 다뤄야 돼. 함수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를 익숙하게 하세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0과 3에 대해서 0에서 중근이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딱 걸리는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바뀌게 되겠죠. 두 실근을 갖는 양수 a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돼. a가 4가 되면은 그래서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예, x분의 16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아주 오래된 수능 문제인데 이거의 근을 이제 판정을 해야 돼. 유리함수랑 뭐 2차 함수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함수는 고정이니까 얘를 그리고 2차 함수를 요놈은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a가 각도 평행이동했고 이렇게 된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해서 두 실근을 갖게 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여기서 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알파라고 하는 애 여기를 f 함수, 이걸 g 함수라고 하면은 원래는 전공법은 이렇게 해야 돼. 함수가 같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같다. 얘를 써야 되거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수투에서 유리함수, 요 함수를 미분하는 게 이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몫의 미분법이라서 이 방법은 이제 이과생들이 쓰는 방법이고 요게 이제 계속 쓰는 방법이야. 함수값 같다와 기울기 같다가 접할 때 쓰는 방법이야. 근데 이 방법은 어쨌든 쓸 수가 없어. 수투에서. 그래서 x를 곱합니다. 16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로 이렇게 놓고 이걸 다시 옮겨요. x 세제곱 더하기 16은 ax. 함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지. 이게 고정된 함수고 여기가 바뀌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관계로 다시 바꿉니다. 3차 함수는 이거 뭐 그리는 거 별거 없잖아. 뭐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ax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근이 두 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딱 접하면 돼요. 이렇게 접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요 상황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여기 식을 다시 읽고 오면은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기가 좀 괜찮죠? 근과계수의 관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은 근이 알파, 베타, 베타가 되는데 요거 세 개를 더하면은 2차식이 없어서 0.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를 곱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6. 근데 알파라고 하는 애가 2베타니까 마이너스 2베타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애가 딱 2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지. 뭐 이렇게 찾아내고 나면은 뭐 근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쉽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평균변화, 순간변화를 갖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원점 지나가는 뭐 접선의 방정식 여기를 뭐 이제 t로 세팅해서 t분의 ft가 f't 이런 걸 이용해도 괜찮고, 뭐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 3번 봅시다. 3번. 요게 이제 되게 좀 지독했던 문제인데 이 뒤에 있어 문제가. 예시 3번 한번 보세요. 예시 3번을 보시면 fx가 4x 세제곱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gx가 6x야. 얘네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계산도 좀 빡빡하고 막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한번 볼게. 여기 3차함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차함수가 이렇게 뭐 방금 전에 한 방법을 쓰면 이렇게. 그 다음에 6x가 이제 이게 6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딱 접하면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6x라고 하는 애가 요쯤 이렇게 지나가면은 근이 하나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 이게 접할 때의 기울기의 상황을 찾아주는 방법으로도 얘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그냥 해볼게. 그냥 생 계산을 해볼게. hx라고 하는 애를 4x 세제곱 빼기 6x 더하기 3 이렇게 그냥 봅시다. 요거에 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걸 넘겨서 그 다음에 하나의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뭐 어쨌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버리면 되지. 정확하게 그리면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근에 대해서 판정이 힘드니 도함수의 근으로 판정을 할 거야. 도함수. 자, 얘를 미분을 하시면 12x 제곱 빼기 6. 자, 0이 되는 그 값도 이렇게 싹 좋지는 않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1이니까 x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는 이제 어쨌든 기함수에 여기가 y는 3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기함수는 아니지만 뭐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x축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걸 판정하려면 판정의 방법이 여기에 극소값이 f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h지. h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판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에 대한 판정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근을 만들어내는 여기 값을 직접 집어넣는 게 좋다 이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4에다가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이게 루트 2분의 1 더하기 3.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판정을 해야 돼요. 뭐 계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루트 2 더하기 3이고 조금 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3인데 요거 그냥 딱 보이지? 양수지 양수. 제곱을 해서 보면은 얘는 8이고 얘는 9잖아. 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애가 크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다. 좀 험하게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하여튼 이런 형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근을 판정하는 방법은 이제 F로 막 해보다가 안 되면 F'으로 그래프 그려서 함수값으로 극대극소의 값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접하는 상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접선이 원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요거를 mx라고 가정을 해볼게. 아직 6인지 모르니까 이게 접하는 상황을 반대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 거야. 저 때에 요때 기울기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 m이라고 하는 애가 6이라고 하는 애랑의 이제 대소 관계를 따지면은 접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들어가는지 이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접하는 상황을 찾아봅니다. 자, 4x 세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랑 mx 이 관계로 들어가요. 자,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 문제풀이 상황이 나오게 될 거야. 여기 m이 미지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미지수가 될 수도 있고 최고차항이 미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이제 원점 지나가는 직선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접하는 상황이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보고 여기 접하는 상황에 이 t를 새롭게 세팅을 해. 자, 그럼 t분의 요만큼 기울기 t분의 요거 4t의 세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순간 변화율과 같으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12t의 제곱이 되고 그때 기울기가 m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요거를 풀면은 t값이 나옵니다. t값이 나오고 루트 2분의 1인가 뭐 아까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그때 값을 집어넣어. 그때 m을 이제 6이랑 비교를 하시면 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알아두고 뒤에 요 방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자, 그 다음에 4번 형태는 이것도 아마 문제 풀면서 나왔을 텐데 자, fx가 x의 세제곱 x의 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gx가 4의 절대값 x 더하기 k. 자, 요 함수가 어쨌든 고정됐으니까 얘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죠. 뭐 일단 근이 0 하나는 있긴 한데 그래프 긁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미분합니다. 다음 x제곱에 2x 빼기 1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1, 3 마이너스 1과 3분의 1. 뭔가 예쁘지는 않은데. 자, 일단 y축은 한 요쯤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요쯤. 왜 y축이 필요하냐면 여기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자,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여야 돼. 2개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쪽에서 무조건 하나가 만나요. 그치? 그럼 오른쪽에서 하나가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기울기가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가 기울기가 되는 이 3차 함수에서의 값을 찾아내시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못 쓰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쪽 점이 중요한 점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얘가 4인 거를 한번 풀어내셔야 되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찾아내는 거는 뭐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계산하면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따가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 1,1에서 접하게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1번이 은근히 어렵죠. 자, x 세제곱에 a, x 더하기 a는요, 얘가 한 개의 실근만 가져야 되도록 만들래. 정수의 이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푸는 방법. 자, 요거를 y는 x 세제곱 ax 더하기 a로 이거 생으로 풀어냅니다. 이렇게 풀어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 a가
정수 A의 최대니까 당연히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얘네 극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정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나쁜 방법 아닙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극대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야. 자, 두 번째, 함수를 분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계산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시행착오도 해보고 나한테 어떤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결정도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요게 맞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수능의 방향은 분리해서 찢어서 푸는 게 일단은 조금 더 나아. 자, 이걸 어떻게 분리시키면 좋냐면 A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조금 더 낫죠. 왜냐면 고정함수와 그 다음에 변화되는 함수로 얘네들을 나누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한 개의 실근만 갖도록 하는 거니까 대충 요 정도쯤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실근을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경계가 어떻게 되니 하면은 이게 접할 때가 경계가 되겠죠, 당연히. 이 접할 때. 이 접할 때 상황을 찾아내시면 돼. 접할 때 상황은 이제 계산을 직접 하면 되죠. 자, 여기가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A인 직선이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죠. 요 값을 모르니까 그냥 T라고 하지 T. T로 세팅을 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T 빼기 1분의 FT. FT는 여기 T의 세제곱이야. 얘가 순간 변화율 3T제곱. 3T제곱이랑 같고 여기 A랑 같다. 이렇게 풀면은 T에 대해서 방정식이 풀리고 그때 접하는 A가 나오고 그때 A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해보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3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이 T의 세제곱. 맞니 이거? 3T의 제곱 맞고 이쪽으로 가면은 2T의 세제곱이 3T의 제곱이 되니까 날려버리면 T는 2분의 3. 2분의 3에서 접하네. 그 함수값으로 2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으로 여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8분의 27 함수값으로 8분의 27이고 함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지 기울기가 중요한 거지. 기울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분의 27이네요. 딱 접했을 때가 A가 4분의 27이야. 그럼 접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6까지는 되겠네요. 6. 7은 안 되고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죠? 요게 깔끔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고. 굳이 약간 조금 변태스럽게 풀려면 이런 방법도 있어. y는 x세제곱의 a랑 ax로 이렇게 분리해서 풀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야, 이게. 간혹 보면은 어느 순간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계산도 거의 적고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a예요. 근데 얘는 좋은 게 이제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로 이제 바꾼 거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니 당연히 여기 t에 대한 세팅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t분의 t의 세제곱 더하기 a가 3t 제곱이랑 같고 그때 기울기가 a다. 그래서 방정식은 똑같아요. 분리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풀기 쉬운 방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근의 개수의 변화는 이제 접하는 상황이 되니까 접하는 상황을 하나를 찾아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답이 대부분 다 나와.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이게 좀 어려웠어 사실은. 근데 이게 내신 문제로는 많이 나오고 수능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꼭 잘 풀어내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집니다. 이제 잠깐만. 일단 해봅시다. 힘을 내세요. 자, 4번. 아주 쉬운 문제지. 이거 할까 말까 나도 고민했는데. 자, 4x 세제곱 빼기 12x 더하기 7. 이거 그래프 그리고 그냥
얘기만 할게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돼. 그래서 극대극소 값을 찾아내시오 하는 겁니다. 미분해서 찾아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15가 되고요. 여기가 1,-1이 됩니다. 양수 K니까 여기가 K가 되면 돼요. K는 15. 자, 됐고 8번 갑시다. 8번. 자, 얘는 분리가 좋지 않으니 합쳐서 다시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이렇게 K가 됐으니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접하도록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옮기고 는 K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를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되도록 똑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를 좀 살펴봐. 자, 11번 넘어갑시다. 앞쪽에 쉬운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하자. 자, 두 곡선이 있어요. 2x제곱에 빼기 1이 x세제곱에 x제곱 더하기 k. 자, 이것도 적당하게 다시 분리를 하는 게 좋겠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k. 이거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끌고 와도 돼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냥 근으로 그리는 걸로 편하니까. 그래서 0과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내시고, 그 다음에 뭐 3차함수 비율 같은 거 보이면은, 여기 2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찾아내고, 그 다음에, 2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가 이제 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이제 음수가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K가 3이 나오겠죠. 자, 뭐 이렇게 접하는 상황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접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 자, 14번도 이것도 뭐 같은 계열의 문제라서 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에 같은 문제들이야, 다. 자, fx는 2x, 이것도 그냥 살짝 얘기만. 2x 세제곱에 3x 제곱에 12x 빼기 10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gx의 그래프가 됐다. 그럼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gx가 됐다. 이렇게 될 거고, gx는 0. 요걸 이제 풀어야 되니까 요 a만 이쪽으로, 혹은 뭐 그냥 불편하다면 마이너스 10도 이쪽으로 옮겨서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려서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함수 분리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15번이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던 그 수능 문제야. 참고만 하시고, 이제 이쪽부터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놨어요. 16번 체크해서 이것도 꼭 풀어보세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스타일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집어넣은 거야. 자, 그래서 16번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도 또 같은 계열의 문제죠. x의 세제곱에 3x의 제곱에 9x는 k로 그냥 미리 분리했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그럼 왼쪽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 값을 찾아봅니다. 요거 계산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1,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와. 실수만 안 하면 돼. k라고 하는 애가 서로 다른 k, 이렇게 y는 k가 들어가고,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5보다 작은 값, 이제 4가 되면은 정수 k의 최대가 되겠죠.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수능 문제라고 해서 막 엄청 뭐 다르지는 않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근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뭐 이런 거 다 따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똑같아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23번도 같은 계열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2x 세제곱에 6x 제곱이 마이너스 k로 이렇게 갑시다. 자, 요거는 이제 2로 2x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 0과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뭐 금방 그리죠. 여기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8. 자, 여기 이제 K를 집어넣어서 양의 실근의 개수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K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한데 그럼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7까지 7개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근하고 관련된 거니까 조심해야 돼. 낚시가 있어요. 낚시가 뭐 이런 거 잘못 집어넣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이런 거. 여기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방정식 2x 세제곱에 6x 제곱 또는 마이너스 a로 그냥 넘길게요. 그냥 비슷비슷한 애들이 나오지. 자, 얘는 2x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근이 0과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이제 8이 됩니다. 8.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2 마이너스 2는 여기 그 다음에 2는 한 이쯤 들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끝점이 들어가는지 항상 조심하시고 여긴 다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한 점이니까 안 돼. 딱 여기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1에서 8까지 그냥 실수 없이 잘 세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게 이제 평가 문제로 최근까지도 나오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자, 이쪽에서는 29번이 좀 어려워. 조금 실력 되는 친구들은 29번까지 꼭 풀어보시고 그 옆에 있던 27번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와,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변형된 스타일로 30번 봅시다. 30번. 이 스타일은 나중에 이제 근의 실근의 개수 변화라는 걸로 한번 테마를 잡아서 할 거야. 자, 이쪽이 원래 킬러 테마예요. 그리고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파트라서 잘 해놔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근의 개수 변화라고 하면 우리 뭐 이제 이미 계속 경험해왔지만 여기 극대극소가 근의 개수 변화 점이 돼. 이거 약간 이제 해석에 대해서 약간 고급 해석을 좀 주면은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 x는 t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이 있어. 이게 뭐 t 빼기 1이 되든 뭐 2t가 되든 뭐 그냥 상관없어요. fx는 t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서 뭐 근의 개수를 뭐 gt라고 하자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극대 극소 극점이거든. 극점이 돼. 이제 왜 극점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x라고 하는 애를 f x 빼기 t는 0 요거 근을 따지는 거거든. hx의 근을 따지는 거야. 그럼 요 근을 따질 때 지금 얘를 해석을 하면 fx를 t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거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fx의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에 이게 변화를 다루고 있어. 함수값의 변화. 그러니까 함수값의 변화라고 하는 이 말이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f'(x예요. 함수값의 변화가 f'(x야. 전문용어로. 그래서 얘는 0. 여기가 중요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이야. 그래서 이 f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있어. 그러면 f에 대해서 변화가 되면은 극대극소 이쪽으로 가. 심지어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t에서 무한대 이런 표현만 나와도 이거 문제의 의도가 극대극소가 됩니다. t가 바뀌잖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때마다 t 값에 따라서 함수 값이 막 바뀌잖아. 근데
이게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만 시작을 해도 여기 극대극소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의도상. 문제 의도상 그래. 이게 함수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극대극소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어.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접선이 막 들어가. 접선이 막 변화해요. 접선이 막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변곡점이 답이 되고 그래. 왜냐면 방금 여기서 F의 변화가 F'이듯이 F'의 변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막 변하는 상황이면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상황으로 그게 답으로 귀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이론 들어가면은 그때 다시 할 거고 이런 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뭐 그냥 극대극소 문제네. 함수값이 변화하는 건지 기울기가 변화하는 건지 정도만 파악을 해도 이게 그냥 문제의 스케일을 그냥 딱 알아갖고 문제 결론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 되게 편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변화한 거야. 당연히 극대극소가 중요합니다. 극대극소가 중요하니 당연히 극대극소를 예쁘게 잘 찾아내시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 1과 마이너스 1에서 자, 그러면 t-2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걸칠 때와 이렇게 걸칠 때가 기준이 되고 t-2가 2보다 클 때,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4랑 0이 기준이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0과 4가 기준이 돼요. 이거보다 크거나 작아버리면 1개에서 나옵니다. 1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가 등호가 되면은 2개. 그 사이가 들어가면은 3개가 되죠. 3개. 자, 이렇게 된 게 FT야. 실근의 개수. FT 함수입니다. 얘랑 이제 AT랑 이제 교점을 찾아야 돼요. 얘가 실근을 갖게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이래. 이건 이제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 밑이 1은 아니고, 1보다 작으면 일단 교점은 없죠.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없고, 그런 A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1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들어갈 때.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1이야, 1 위치. 그래서 정확하게 4,2를 지나가게 만들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스타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창 31번 옆에 보면 최고창에다가 이제 n을 집어넣고 함수를 확대 축소를 하고 k를 집어넣어서 평행 이동을 해. 그러면서 이제 개수 변화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것도 체크해서 보시고. 자, 32번 가봅시다. 32번! 너희들이 이제 함수를 추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예쁜 함수부터 일단 그리는 거예요. 제일 예쁜 함수는 3차 함수에서 정해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가 기함수로 제일 예쁜 함수야. 가장 예쁜 함수고 그 다음이 어떤 함수예요? 접하는 애야. 이렇게 그리는 애가 왜냐면 근으로서 약간 이거는 이제 대칭성 이런 거 같은 건 대칭성은 깨지지만 어쨌든 근 2개짜리로 예쁘게 표현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시도를 해. 확률적으로 답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확률적으로. 뭐 아니면 조금씩 이제 보정해 가면서 답을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 32번이에요. 얘를 풀 때도 x세제곱에 12x 더하기 k인데 이만큼만 보면 이제 이 함수야. 이 함수. 자, 이 함수가 답은 아니지만 일단 해볼게. 얘를 이렇게 그렸어. k가 0은 아닌데 0을 기준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가장 예쁜 함수로 이렇게 k가 0일 때 양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y는 a랑 만나는 척이 홀수 걔가 되는 애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4개니까 안 되네. 어쨌든 홀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오직 하나래. 요것도 되긴 하는데 일단 k가 0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럼 K가 양수가 되면 얘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얘를 그리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이 얘를 그리세요.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K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A가 이렇게 되면은 2개, 이렇게 되면 4개, 이렇게 되면 3개 딱 됐지. 딱 한 번에 이제 홀수 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평행 이동한 K값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답은 먼저 내고 이런 애들은 이제 천천히 그려보는 거야. 중간에 끼인 애들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홀수가 하나 둘 셋 여기도 또 나오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안 돼. 그래서 가장 예쁜 함수 2개를 먼저 시도하고, 그럼 답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일단 빨리 답을 내시고, 학교 내신에서 뭐 이런 거 다 할 시간이 없죠. 자, 하여튼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아까 살짝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그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정말 예쁜 함수예요, 사실은. 이거를 아주 예쁘게 그리면 계산이 없어. 근데 예쁘게 그리지 못하면은 그냥 계산을 해야 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시도는 많이 해봤을 테니까 상태만 딱 그냥 잡아줄게. 이거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갖고 일단 얘를 먼저 그려야 돼.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 한번 찾아내 봅시다.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는 여기서 극대로 나오는 애가 마이너스 1이고 극소로 나오는 애가 3분의 1이었어.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y는 x세제곱에 x제곱 빼기 x라는 그래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gx가 y는 4의 절대값 x 더하기 k예요. 일단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두 개에서 만나는 점은 아까 그렸으니까 됐고, 기울기가 4인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4인 점 y 이쪽으로 미분을 해서 3x제곱에 2x 빼기 1이 4가 되는 점을 찾아봅니다. 3x제곱에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1과 3가 1과 5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1이에요. 1 x좌표가 1. 그럼 좌표를 찾아내면 1, 1, 1 하면 여기 1,1이네. 그러면 이 직선이 꺾인 직선이 1,1을 지나가게 만드시면 K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이쪽은 4x 더하기 K가 되니까 1 집어넣어서 1 지나가려면 K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극대인 점을 다시 찾아내시면, 여기가 이게 딱 대칭이 돼요. 1과 여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직선. 꺾인 직선이니까 얘는 y축 대칭일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을. 근데 그 값이 하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얘가 없어지면서 1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의도를 한 거야, 이게. 근데 물론 그 의도를 알고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는 없는데, 그냥 함수값 집어넣고 함수값 집어넣었더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면적을 구하래요. 여기 면적을 구하려면, 이제 이걸 적분을 하려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열심히 계산해야 되구나.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에서 3차함수 면적 공식을 딱 빼버리면 그냥 쉽게 계산이 되죠. 삼각형 면적은 그냥 가로 여기 2, 여기 높이, 여기 0 집어넣으면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높이 값도 4가 나오고 별거 없어요. 3차함수 면적 공식은 이제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이고 간격이 이만큼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2의 4제곱 해서 이만큼을 쏙 빼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이 아마 4가 나올 거고 4에서 3분의 4 나오니까 여기 3분의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문제 만드신 사람이 예쁘게 이제 모델을 잡아놓고 만든 거야.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가 보통 이래요. 너저분하게 막 계산하라고 한 문제는 아니야. 하여튼 특수한 형태의 모양이고 이걸 알면은 이제 내신에 나왔을 때 쉽게 푸는데 수능 대비는 안 될 거고 하여튼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비슷한 문제 몇 개 넣어놨으니까 또 풀어보시고 37번이 약간 난이도 있습니다. 31번 꼭 체크해서 풀도록 하시고요. 자, 또 38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쯤에서부터 이제 답이 38번까지 푼 사람 그래도 이거 답 낸 사람 38번. 자, 약간 그 중간에 문제풀이 시간 다시 좀 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가보자. 잠깐만.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55번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55번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힌트만 조금씩 줄게. 요거는 조금 풀어야 돼. 자, 봅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가 이제 킬러까지는 아니었고 바로 킬러 밑에 난이도까지 나왔던 방정식 문제예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자, 절대값을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 속에 있는 것부터 한번 분석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fx 더하기 x를 분석을 해봐요. 2분의 x 세제곱에 2분의 9에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지. 근데 이게 의도가 있어. 11x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근판정을 해야 돼. 근판정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일단 x라는 근이 보이죠. x로 묶어내시고 2분의 1로 묶어냅시다. x제곱에 2분의 9x 더하기 11 이렇게 돼요. 이거를 미분을 해도 숫자가 그렇게 썩 이쁘지가 않아.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 하나를 뽑아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근이 있는지 판정을 할 건데 판별식이 쉽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근이 하나가 뽑아서 나오면은 나머지 근을 판정할 때는 판별식이 쉬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b제곱, 이거 미쳤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2분의 1까지 뽑아냈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본다. 자, 22 이렇게 하면은 되죠. 자, 하여튼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충 봐도 뭐 이게 근이 없어. b제곱 마이너스 4ac 81에서 4ac 하면은 어쨌든 여기서 판별식 d가 음수입니다.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근이 한 개야. 이 함수가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근이 0, 하나. 그럼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자세하게 뭐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이 하나. 뭐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게 필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이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양수냐 음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 분석이 이렇게 가끔은 판별식이 이렇게 편할 때가 있어. 판별식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요. x가 양수가 되면은 이제 풀어낼 거야. 이거 절대값 풀어내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면 이쪽 음수로 들어가니까 얘는 음수가 돼서 뭐 그냥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양수가 되면 2fx가 x는 저쪽으로 보내서 5x 더하기 k가 될 거고, x가 음수가 되면 이게 음수가 되면서 이게 나라가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x는 6x 더하기 k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근이 4개가 나와야 돼요. 4개. 근데 이 조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3차함수랑 직선의 관계에서는 근이 최대 3개. 여기서 근이 최대 1개. 여기서 뭐 사실은 이제 조건에 만족이 안 됐을 때는 근이 빵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빵개가 나오면 안 돼.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개 조합 방법이 1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개 1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1개가 나오려면은 이쪽 마이너스로 오면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k가 돼야 되고, x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k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이 조건이 하나가 붙어. 여기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요거 못 따시면 틀려, 문제가.
자, 이제 여기에서 2배 fx를 만들고 이제 저쪽에 대한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2배를 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처음부터 이렇게 집어넣은, 이게 평가하는 배려야, 배려. 자, 그래서 2fx를 하면은 x 세제곱에 9, x 제곱에 20, x라고 하는 애가 5x 더하기 k. 여기서 근이 3개가 떠야 돼요. 근이 3개. 다시 9x 제곱에 15x는 k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자, 요거를 이제 풀어내시면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진 않아. 그냥 미분해서 극대극수 찾아내면 여기 1과 5, 그러니까 극대 7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는데 k가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근데 보면은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요. 여기 이게 양수 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0.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x축 이렇게 0보다 큰 범위에서 3개가 나와야 되니 이쪽에 k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애는 7도 안 되고 1, 2, 3, 4, 5, 6까지 가능합니다. 이 k가 양수 조건이 일단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요게 이제 그 전에는 요거 하나만 문제를 냈다며 이게 복합적으로 내갖고 요렇게 하나 넣고 요렇게 하나 넣고 해서 요거를 난이도를 올린 거야. 요즘 트렌드가 요래요. 요거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를 잘 해야 되고 그 전에 나오는 얘네 절대값 그리고 이런 근판별을 2번이나 집어넣었어 문제에서. 하여튼 판별식도 가끔 유용하다라는 거 알고 잘 풀어봅시다. 자, 이거 못 푼 사람은 변형 문제 넣어놨으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요거 쉽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만 바뀐 거라. 자, 42번도 그냥 가볍게 봅시다. 2x 세제곱 u x제곱이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풀 거고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요거 2x제곱을 묶어내면 x 빼기 3이니까 0과 3에서 그래프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a보다 크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만 해당 사항이 되죠. 0 들어갔으니까 여기 포함이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극소값 찾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얘가 극소가 됩니다. 부등식으로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5번. 자, 함수를 이제 2개로 쪼개놨어요. 근데 뭐 그게 그거지 뭐. 똑같아. 그치? x 더하기 6이 x 제곱 더하기 a. 요거를 풀어내래요. 이런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0보다 클 때. 뭐 넘깁시다. x 세제곱에 x 제곱에 더하기 6이 a. 요렇게 당연히 이제 극소값으로서 풀어도 괜찮고, 그치? 뭐 별건 없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 이거 풀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한번 볼까? 이게 그림 그리려면 요놈이 조금 귀찮아. 왜냐면은 홀수 기함수가 되면 그리기가 편하거든.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뭐 이 6도 저쪽으로 보내도 되는데 x제곱 더하기 a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해봅시다. 3차함수랑 2차함수로.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0과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니까 y축 기준으로 해서
여기 1, 0, 마이너스 1, y는 6. 이렇게 하면 왼쪽 그래프가 그려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차함수를 집어넣어서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0보다 큰 범위니까 요것만 그려지는데 이차함수를 요 놈을 그릴 거야.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적당하게 평행 이동할 이차함수고 뭐 이렇게 그려지면은 당연히 뭐 이제 크니까 됐어. 그럼 그거의 경계가 되는 점은 당연히 또 접할 될 겁니다. 대충 이런 정도쯤에서 여기서 어딘가 이렇게 딱 접할 거야. 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차함수랑 삼차함수가 이렇게 접할 때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지. 이렇게 가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베타에서 접했어요. 베타가 요게 1, 2차식이 1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건 좀 귀찮긴 하네.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1, 마이너스 1. 요거를 풀어내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찍으면 안 어렵습니다. 잘 찍으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순서상에 하나가 나와서 뭐 여기 1이고 여기 대충 1이니까 뭐 이거 찍어봐. 이게 뭐 베타에서 이게 1일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1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찍어봐. 이게 어차피 숫자가 정말 어려봐야 2분의 1이 제일 어려운 숫자였고 뭐 루트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냥 한번 이상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풀린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자, 그런 스타일에서 48번 체크해서 48번도 약간 난이도 있으니까 언젠가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48번 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국어 능력. 국어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19번. 자, 뭐 앞에 거랑 차이가 없어. 그냥 gx 앞에 3만 붙은 거예요. 3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이 구간으로 바꿨어요. 자, 그냥 그대로 식을 한번 써봅시다. x세제곱 3x제곱에 k에다가 3배를 해서 6x제곱에 9x 이렇게 30. 이걸 이제 정리를 잘 해줘야지. k만 남겨놓고 다 왼쪽으로 옮겨도 되고요. x세제곱에 3x제곱에 9x 32 k. 이렇게 푸는 게 그냥 가장 깔끔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4에서 항상 확립하도록.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과 뭐 미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가면 이 정도쯤 그림이 여기서 잘려요. 그래서 이 함수값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라서 여기 안에서 결국에는 K라고 하는 극속 K값, 극속값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은 이게 항상 뭐 이런 함수의 극대극소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극소 문제입니다. 극소 문제. 아무리 뭐 어렵게 표현을 해도 결국에 함수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게 극대 아니면 극소, 함수값 뭐 이런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52번도 내가 넣었나? 잠깐만. 52번도 넣었을까? 넣었네. 자, 16번으로 들어가 있구나. 자, 52번도 합시다. 요즘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연습하기 좋아서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자, 52번. 3차 함수의 개수가 원래 이렇게 개수를 4개 막 집어넣어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 사실 교육 과정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연습용이니까 해봅시다. 개수가 앞에 3개가 같고 차수가 하나가 적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면, 기억에서 원점 대칭이면 짝수차 다 날려버리면 되지. 그럼 fx는 ax 세제곱에 cx가 되고 b랑 d는 어쨌든 0이 돼. 그럼 gx가 어떻게 되냐면 b가 없어지니까 ax 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홀수차 없어졌으니까 얘는 짝수차만 가지고 있고 원점 대칭이 되겠네요. 어쨌든 3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은 아니고 이것도 0은 아니라서 차수 유지가 됩니다. 자, 니은 보면 fx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되네. 극값을 가지면 g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칭성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1과 마이너스 1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뒤집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d는 0인지는 아직 몰라. 여기가 y축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d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리고는 이제 d가 0이고 여기서 이제 b가 0이니까 여기서 b가 0이고 2차 함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능력으로 친다면은 여기 약간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대수 능력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대수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3a x제곱에 2bx 더하기 c. 자, 여기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야. 1과 마이너스 1. 그러면 근의 합이 0이니까 1과 마이너스 1 근의 합이 0이니까 여기서 b가 0이 돼야 돼. b가 0이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니 b가 0이고 b가 0이니까 어쨌든 니은 참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자, 디귿에 보시면 fx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이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얘를 판별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로서 f가 f'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극값을 갖는 거고, 이렇게 돼도 극값은 갖지 않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3ac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gx의 근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묻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ac를 더 빼서 뭐 생각을 한 거니까 뭐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게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ac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b가 0이고 a는 0일 수가 없으니까 c가 0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가 0이고 c가 0, b가 0이고 c가 0, b가 0이고 c가 0. 그러면은 b가 0이고 c가 0이면 뭐야 이거 x축 만나네. 그치? ax 제곱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 막 헷갈리면 극단적인 경우로 이제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뭐 요 정도로 힌트를 좀 줄게. 아직 못 푼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5번은 힌트만 일단 줄게. 힌트만. 이것도 대수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라고 준 문제인데, 이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fx를 이렇게 세팅을 해봐요. 이렇게 해보시고 당연히 미분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절대값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첫 번째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계수, 오미분 계수, 자미분 계수를 따져야 돼.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요 놈이야. 그러니까 얘를 나눠야 됩니다. x가 양수일 때 x가, 그리고 연습용이에요. 그냥 양수면 그대로 ax의 세제곱에 bx제곱 cx 더하기 d고, 음수가 되면은 f에 마이너스 x잖아.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a의 x 세제곱에 bx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d.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이게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없어져 버리고 그럼 a,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미분 가능한 거지.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뭐 당연히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을 집어넣으면 d로 같은 거니까 이거를 따지면 되는 게 아니지. f 프라임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절대값 x를 미분한 거, 이렇게 합시다. 이 전체를 미분한 거.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를 따져야 되는데 3ax의 제곱 2bx 더하기 c랑 마이너스 3ax의 제곱에 2bx 더하기 빼기 c.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이제 같다 하면은 뭐 c가 일단 0이 돼야 되네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지금 대칭성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일단 0을 집어넣는 걸로 c가 0이다. 이 정도. c가 0이면은 여기 1차식 부분이 0이란 얘기야. 1차식이 0이면 여기 개수로 그래프 그린 거 있죠. 개수로 그래프를 그린 게 있으니까 어떻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기울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0에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든지 이렇게 해서 요만큼. 그리고 사실은 절대값 x를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그려지면 됩니다. y축 대칭시킨 거예요. 이제 디귿이 어려운데 음수인 실근이 갖느냐, 음수인 실근을 가질까 갖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정밀하게 알고 있으면은 좀 쉽게 해결이 돼. 3차 함수가 비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 갖고 이렇게 그려지거든. 요거를 대칭을 시켜갖고 대칭을 어떻게 대칭해야 되지? 이렇게니까 잠깐만,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한번 대칭을 시켜볼게. 이걸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 거야. 아까 기울기가 0인 점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대칭이 된 거야. 지워버렸는데 y축이 이쯤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부분 이게 항상 크고 이게 항상 작고, 여기에 대해서 이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은 이제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고, 안 되면 이제 계산으로 이제 밀어붙여야 돼. 계산도 해보시고, 왜냐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좀 알려줄게. 자, 거기에 있는 디귿 아직 안 푼 친구들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그냥 fx, 그러니까 lex 세제곱에 아까 c가 0이라고 했어. 얘랑 요 방정식 풀면 돼요. 마이너스 a의 x의 세제곱에 bx제곱 더하기 d.
요거를 푸시면 돼요. 이게 없어지면서 0에서만 만난다라는, 이게 지금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다시 고민해보면서 요거를 시도를 해봐. 자, 요 정도만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58번부터는 진짜 이제 찐 킬러 문항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은 조금 더 주고, 이따가, 약간 힌트 정도만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40분 정도는 힌트를 좀 줄게. 그 정도 시간, 그 정도만 좀 해봅시다. 자, 58번이에요. 자, 근을 두 개를 알려줬어. 자, 58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고 F1이 0인 3차함수 fx가 있어. 그럼 나머지 근 하나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 근을 어디다 넣을 거냐,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미 0과 1이 들어갔어. 0과 1이. 그러면 근 두 개는 확정이고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이 여기 있을 때, 0일 때, 사이에 있을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전 케이스가 5개가 나오죠. 되게 잔인한 문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근 나머지 하나가 요거일 때 그림을 다 그려봐. 5개를 다 그려봐. 뭐 그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대충 기억 정도만 방향만 잡아줄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0과 1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1번 개요, 2번 개요, 0과 1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3번 개요, 0과 1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근 판정에 대한 얘기야 이게 다. 그래서 0과 1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좀 하면은 풀려.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보통 못 풉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 이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봐. 그 다음에 식이 G, T라고 하는 애가 T에서 T 더하기 1까지 F, X, DX랑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지들을 좀 보시고 거기에서 G0이 0이면 G의 마이너스 1이 그 다음에 또 G0 뭐 그냥 들어갈 숫자가 0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기억니 dx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t가 0일 때,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개를 조사를 하라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이걸 다 분석하시오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0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t가 0인 거를 집어넣으시면 g 0의 값이 0에서 1까지 fx dx가 0에서 1까지 fx 절대값 d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0에서 1까지 fx랑 0에서 1까지 절대값 fx를 이렇게 구하래요. 그러면 개형이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1번 개형이라고 칠게. 1번 개형 0에서 1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에서 적분을 해. 그 얘는 음수가 나오겠지 무조건. 0에서 1까지 음수. 요거는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 그럼 이 상황이 0이 나오겠죠. 1번 개형에서는 얘가 0이 나와. 2번도 0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0이 안 나오겠죠. 이 상황에 얘가 양수, 음수 이렇게 들어갔고 얘는 무조건 절대값이어갖고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0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는 얘가 양수,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음수. 이게 참 잘못 얘기했구나. 이게 음수면은 이제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저기 1번 개형이면 0에서 1까지 fx dx고 여기가 0에서 1까지 다시 이게 마이너스 fx로 나오니까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배 0에서 1 fx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천천히 다 따져보라는 얘기야. 되게 그래서 그냥 약간의 꼼꼼함이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풀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그 능력이면 돼.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뭐지? 두 개? 잠깐 61번도 있구나. 61번은 문제에서 풀라고는 안 했는데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61번이 19번 문제로 64번. 자, 64번도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수직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이제 근을 먼저 알려줬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3차식이에요. T에 T 빼기 1, AT 더하기 P,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다. 자, 3차식에서 근을 이것도 두 개를 알려줬어. 0과 1 두 개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VT에 대해서, 요놈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 VT 절대값이 2. 이렇게 한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동거리를 해석하지. 이동거리가 2. 절대값이었으니까 이동거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살펴보면은 t의 값에다가 구간이 어쨌든 기역에서도 구간이 적분 구간이 0에서 1,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구간 0에서 1, 디귿에서도 0에서 1, 다 0에서 1의 구간에 대해서 0에서 1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건데, 근이 두 개면 무조건 근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 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모양이 0과 1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그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개형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를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는 거야. 4개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자, 기억은 너무 쉽고, 니은 하나만 힌트를 좀 줄게. 절대값의 x의 t1이 1보다 큰 애가 열린 구간 0, 1에 존재하겠니? 이렇게 물었어. 자, 봐. 이동거리가 2야. 이동거리가 2면, 자, 여기서 0에서 1까지 이동거리가 2가 되려면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여기가 1. 1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2.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정확하진 몰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동거리가 뭐 합쳐서 2가 나오려면은 여기에 극대값은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뭐 극소값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가 0, 1에 존재한다. 이게 1보다 이제 항상 뭐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등호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1이 되는 애가 존재는 해. 근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이동거리가 2보다 커지죠. 이게 모순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 디귿도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7번. 67번까지는 힌트를 줄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되게 독특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인 함수 fx가 연속이야. 그 다음에 g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x가 3차 함수인데 gx가 이게 케이스가 나눠져 있어요. 마이너스 0에서 x에 ft dt x가 0보다 작을 때. 우리 수열을 할 때 이거 비슷한 느낌의 식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지금 gx가 3차 함수인데 f 함수는 아직 정체를 몰라. 우리가 그림을 뭔가 그리거나 아니면 기준을 잡을 때 실체가 있는 애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게 더 좋거든. 자, 이거 그냥 미분해볼게요. 미분. 3차 함수라서 미분 가능한 거예요. 3차 함수라서. 자, 그러면은 요때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미분하면 그 다음에 여기 fx 요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자,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지. 3차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라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f0이 f0이 되니까 그냥 f0은 0이네. 별거 없죠. f0은 0. 그래서 이게 기억이야.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g함수 여기 2차 함수인데 f의 정체를 몰라. 그래서 얘를 모양을 바꿔. fx를 기준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g'x x가 0보다 작을 때
G'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 2차 함수를 가지고 뒤집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2차 함수에 근이 노출이 돼. 어떻게? 2차 함수에 근이 노출이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0. G0이 0이야. G0이 0이고, 자, G0이 0이고, 당연히 F0도 0이니까 G'0도 0입니다. 됐죠? 그럼 2차 함수의 근 하나가 노출이 됐어. 그러면 그 상황에 그림을 몇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근이 하나가 있어. 근이 하나가 있고, 근이 하나가 있어. 자, 0의 근이 하나라고 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F를 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밑에서 보는 게 다 F야. 그래서 F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게 그 이유예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G' 2차 함수를 뒤집으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뒤집어. 됐지? 별거 없죠? 자, 근데 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근이 하나인 상태를 갖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양수 쪽에서는 원래 그대로 그려주고 음수 쪽에서는 뒤집어 그리래. 양수 쪽에서는 그대로 그려주고 여기서는 뒤집어 그려주래요. 자, 그럼 개형이 3개입니다. 이 개형 3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에서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벌써 여기서 땡이지. fx 극대 안 가질 수도 있잖아. 여기 극대 갖고 여기 극대 가는데 얘는 극대를 안 갖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케이스 나누는 거. 이제 디귿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디귿이 이게 좀 어려워.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2에서 4 사이 범위에,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2에서 4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fx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fx, x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거 따지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지 3개, 여기까지 만나 3개가 만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기울기를 그래서 잘 따져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를 볼록한 애가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얘기야. 여기 F'이 되게 중요한 거지. 여기 0에서의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A 값을, 그러니까 여기 근의 값을 가지고 여기 근을 세팅을 해갖고, 뭐 푸는 게 이렇게 요거 x에 x 빼기 a 3, 여기 gx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뒤집어갖고 이제 a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1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려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으면 3에 1 빼기 a가 2에서 4 이렇게 하면 a의 범위가 나와. 그래놓고 G'0을 조사를 하시면 돼. 별거 없어요. 어쨌든 힌트 이렇게 좀 줄 테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70번은 진짜 문제가 너무 망나니같이 돼갖고 이거는 진짜 일단은 이건 스포 안 할게. 하여튼 요거는 식도 막 이래저래 막 오른쪽 왼쪽으로 넘겨서도 계산을 해보고, 디귿에 뭐 절대값이 또 들어가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막 5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능력자들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하여튼 난이도가 상당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일단 요 정도 합시다.